네, 밀린 얘기 좀 할게요. 음, 그 금산에 흰바우 카페에 가면은 이 클림트 그림이 큰 게 있는데, 여기 바다를 표현했던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은하수를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일단 기본 컨셉을 이렇게 잡았는데, 뭐 은하수 별의 노래 또는 은하수 별 노래 한 다음에 밀키웨이 싱잉 스타, 그래서 스타 다음에 S를 붙여도 되고, 그래서 이제 태양이 들어가고 은하수를 지금까지는 아주 작게 표현했는데, 은하수 자체를 그 강물 물결처럼 원근감을 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별 주변에 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유성은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핵심은 약간 이 낙엽 같은 느낌하고 악보 같은 느낌을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클림트의 그 바다 표현에서 시작한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 밑작업을 해놨어요. 이거는 좀 느낌이 왔을 때 빨리 해야 돼서 밑작업을 해놨고, 이 월간미술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 무려 15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읽어봤는데, 그 일반적인 우리가 일간지라던가 잡지에서 다루는 수준을 그냥 그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을 뭐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완 작가는 지금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비디오 작업을 하고, 굉장히 이거는 이제 사진 합성, 이게 뭐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혼 사진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다른 전쟁이랑 이렇게 합성한 거잖아요. 이 누군가의 결혼 사진을 이렇게 합성한 거, 이걸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비디오나 또는 이 사진 합성을 하고 있는 작가가 한 말이 한 가지 좀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신문에서 하는 이야기보다 새롭다 이거죠. 그리고 제 의견에 훨씬 가깝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뇌과학자 김대식, 박대식인가? 카이스트, 그분이 한 얘기랑 똑같은데, 인공지능이 굉장한 특이점인 이유는 보통 사람은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상으로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직접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화의 상대가 나타났다는 것이 굉장한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는 뭔가 우리 문명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만 언급을 했는데, 이제 저는 그 문명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뢰관계, 사람이 사람을 믿고 누군가를 뭐 투표할 때 누군가를 뽑아야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택시기사랑 대화를 할 때도 그 영향을 받잖아요. 택시기사의 한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AI는 택시기사가 아니잖아요. 그 전 세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 AI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우리 일반 개개인이 받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택시기사랑 대화를 나눴을 때의 그거에 뭐 100배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왜냐면 그 표심이
바뀌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 오디오 스피커인가 그거 나왔을 때는 그게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수준이 대화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는데 다시 그 대화형 AI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완 작가도 인공지능으로 지금 예술 작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 준비할 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준비할 게 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늘 외치는 그 선분홍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드리자면 이제는 잉여 시간과 뇌를 사용하여 부족한 그러니까 잉여 시간과 뇌를 사용하는데 인공지능과 함께 그 어떤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사용하여 부족한 식량 문제와 망가진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고 세계화로 인해 벌어진 국가 간 빈부격차나 세상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예술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새로운 퍼즐을 그려나갈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도 자기가 자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핵무기, 전쟁 이런 것들을 좀 경고하고 있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작품에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좀 합성한 표시가 너무 많이 났는데 이쪽은 좀 의도적이었는지 좀 양쪽은 합성한 표시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답이 AI로 이제 많은 직업들이 대체가 되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오면은 이데올로기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자본주의는 선본주의로 가고 민주주의는 전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인권에서 식물권, 광물권까지 동물권까지 전반적으로 그 권리가 퍼지는. 왜냐면 전체가 우리가 생태의 작용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몰랐을 때보다 그걸 더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는 이제 전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모두가 이 지구의 주인이다. 이제 그걸 저는 전주주의라고 본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인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생태적인 의미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민주주의가 전주주의로 모두가 주인이다라는 방식으로 바뀌는. 그리고 이제 자본가들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경제를 돌리는 것이 이제 끝나고 어떤 먼저 뭔가 기술을 선점해서 얼리 어답터가 돼서 잉여 자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점점 약화되고 인공지능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 약간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오픈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지금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예전에 책에다 다 그 부분을 써놨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다 같이 그 누군가가 잉여의 어떤 잉여 에너지나 잉여 자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됐다기보다는 좀 인공지능의 조언이라던가 이렇게.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체 인류의 지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건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이 돈을 벌었어가 아니라 전체 인류의
문명의 성과물인 인공지능과 협업해서 내가 이만한 성과를 이뤘어 했을 때는 아무래도 더 내주고자 하는, 선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서 자본주의가 선본주의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더 앞당기고 싶은 것이고, 그림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선본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영적인 각성과 예술적인, 문화적인 각성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동시에 거기서 이제 수준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수준이 올라갔을 때 이제 순수회화, 그림을 소비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그림에 들어오는 자본도 많아지게 되고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제가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화분기통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워낙에 그 그림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그 STO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지폐 속에 그림을 갖고 있는데, 그걸 판화로 볼 수가 있어요. 지표를. 그러니까 일랑 선생님이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전 국민이 내 그림을 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사임당 이율고 그 초상화가 들어간, 그게 일종의 작가의 사인은 안 들어갔지만 포스터 같은 거죠. 인쇄물이죠. 판화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폐 자체가 그림이에요. 지폐 자체가 예술품의 2차, 3차 저작물에 해당을 해요. 그게 2차, 3차 또는 4차. 그러니까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림을 즐기고 소유하게 됐을 때는 우리 지갑 속에 그림이 있듯이 지구의 좀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그림을 보편적으로 즐기는 시대가 됐을 때는, 그 그림이 STO화가 됐을 때, 토큰 증권화가 됐을 때, 그 토큰 증권이 디지털 화폐 CBDC랑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림본위 기축통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열면서 저는 이제 이원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앞당겨서 실천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입니다. 자, 끝났고, 자, 월간 미술 길었는데 끝났고, 제가 이제 영동에 있는 포도밭을 가려면, 익산에서 가려면은 대전 남부 고속도로를 거쳐서 금산 IC로 나가면 더 가깝고, 전주에서 가려면은 용담댐을, 북이면을 지나서 용담댐을 지나서 가면 더 가깝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익산에서 갈 때는 좀 고민하게 되죠. 고속도로 그 비용을 내고 대전 남부를 거쳐서 그냥 갈 거냐, 그럼 시간이 한 30분 절약이 되는데, 이게 익산에서 갈 때는 그래요. 고속도로 가면 비용은 좀 나가지만 시간이 절약이 되고, 다시 전주로 왔다가 북이면에서 용담댐 지나서 가면은 돈은 안 내겠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죠. 아니, 시간적인 소비가 심하죠. 거의 한 40분 더 걸리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익산에서 영동으로 바로 갈 때는 대전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모 카페를 한 두세 군데를 검색을 해서 갔어요. 근데 한 군데를 딱 갔더니, 이제 저는 그림이 걸려있는 곳을 기본적으로 가요. 왜냐면 그 카페 주인장이 그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회색이나 흰색 깔끔한 카페는 더 그림에 관심이 없어요. 그 여백의 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더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림이 한두 개라도 걸려있는 곳을 일단 섭외를 하는데, 갔더니 이제 너무 그 카페 주인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업으로 마치 테라로사 그 창업자처럼, 그 사람은 커피로 시작했지만
예술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지금 커피를 시작했지만 건축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예술 사업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대전에 이분도 다른 사업으로, 보니까 이분도 약간 건축 창호 이쪽으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지금도 이미 그만둔 게 아니라 지금도 거기서 계속 수익이 생기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미술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카페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사업이 목적인데, 갤러리만 만들기에 좀 허전하고 또 관객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카페를 차린 상황이죠. 그래서 저랑 아주 딱 맞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진을 거기가 이제 어디라고 얘기 나중에 잘 된 다음에 다 공개를 할 거고요. 거기 이제 간판이 안 보이는, 여기 보면은 벽이 있는데 이게 높이가 약 4m 정도 돼요.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사람 모자가 보이죠? 제가 사람들 안 나오게 찍으려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로 대략 3m 이상의 공간이 나와요. 한 2.5m에서 3m. 그 대화를 해보니까 여기다가 자기는 큰 그림, 뭐 300호, 500호 큰 그림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 벽을 만들어 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대화를 했어요. 이 부분이랑 쭉 대화를 했더니 하고 이제 제 엽서를 보여주고, 리플릿을 보여주고, 그동안 제가 한 5년 동안 아미고님들이랑 있었던 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얘기해줬더니 1층 전체 제 파너만 거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또 위에 벽에다가는 제 대형 그림 300호, 500호 그림을 거는 것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이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랑 지금 제가 거기까지 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과거에 NFT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 동업자들이 NFT로 좀 장난을 치는 그런 것들에 회의를 느끼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NFT 사업을 할 때 NFT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수장고에 그 NFT화된 그림의 원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근데 STO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STO의 개념이다. 진품을 가지고 있고 그 진품이 디지털화 돼서 유통이 되고 조각 투자가 되고, 그것이 STO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국가에서 정식 증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STO다라는 그런 대화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STO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제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STO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NFT 업체한테 진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NFT 과거의 업체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데미안 허스트처럼 진품을 없애는 게 오히려 더 이 이미지상의, 웹상의 오리지널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는 착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계속 착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데미안 허스트 지금 이거 삽질하고 있는 거다, 헛발질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진품이 있어야만이 복제본이라든가 이미지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진품 속에 그 이미지의 가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STO 개념이죠. 그래서 그 진품이 거래가 됐을 때는 각각의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수익이 돌아가야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NFT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인스타그램에 해외에서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전 다 지워버리는데, 당신의 이미지를 내가 NFT로 써도 괜찮겠냐라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달아요. 다 그냥 삭제하죠. 그러니까 그게 과거의 NFT 사람들이 이미지만 좋으면 그냥 그 작가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원본 이미지다 하면서 그걸 팔아먹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죠, 사기. 사기꾼들이 많았죠, NFT 시장에.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죽었고, NFT가 제가 작년 3월인가 그 서울문화투데이 인터뷰할 때 암호화폐 계열에서 계속해서 비플의 그 NFT를 500억에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NFT 거래를 활성화 시켰죠. 그럼 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미술품의 NFT 거래를 활성화 시켰느냐? 본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근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창작한 오리지널 이미지를 근거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흐름을 보면은 더더욱 진품 그림을 어디 잘 보관하고 있고 그 그림에 대한 가치를 쪼개서 그 권리를 갖는 것이 NFT가 흘러갈 방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암호화폐가 근거를 찾고자 했고 그럼 그 근거가 NFT야. 그럼 NFT도 또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그 갤러리 카페 가서 제가 정말 STO 얘기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업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 팬클럽 회장, 덕장,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인터스텔라 판권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팅을 이제 가질 겁니다. 지금 그 갤러리 실장하고 이제 시간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대표다 보니까 법인체가 많은 대표다 보니까 각각 다 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A 업체를 운영하는 뭐 실장 또는 사장이 따로 있고 B 업체, C 업체 한 4개 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재단법인인가 사단법인인가 아마 재단법인일 건데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어떤 재단법인이냐면 미술투자 아카데미예요. 미술투자 아카데미를 자기는 거기서 열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옥션 거래를 수없이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한 글쎄 10년 이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기가 옥션에서 사고 팔고 이거를 그 서울 메이저 옥션에서 이거를 많이 했고 자기는 리세일이 가능한 것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하면서 자기가 이제 투자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미술투자 아카데미를 열어서 점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아카데미를 열고 있대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업체를 하나 창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워낙에 이제 덕후죠 한마디로. 이분은 상당한 미술 덕후죠. 공부를 많이 한 덕후죠. 저한테 이제 상하이 아트페어나 그 마카오 경매라던가 그쪽 중국 쪽을 연결시켜 주기로 한 그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15년이나 됐지만 그분을 안 지가 15년이나 됐지만 제 그림을 어디 홍보해 주세요 또는 뭐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15년 만에 한 거잖아요. 15년 만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형님도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 형을 미팅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또 하나의 덕후, 미술 덕후를 만났는데 정말 이분은 미술 쪽에 아낌없이 자본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덕후죠. 얼마 뭐 한 달? 한두 달 안에 결정이 날 거고요. 일단은 300호, 500호 그림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카페에 그 전에는 이제 판화가 쫙 깔리게 되고 그때 이제 한번 아미고님들 다 초대해서 거기서 한번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전 쪽 갤러리에서.